안녕하세요. TV에어 맨지 스타일 아카데미의 노지영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 고객님을 보시게 되면요. 원래 이게 현재 웨이브를 한 상태가 아니라 원래 본인 곱슬 그대로예요. 근데 이런 고객님들이 왔을 때 볼륨 매직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데요. 현재 이제 모발 상태라든지 모류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곱슬기는 심하고 그리고 뿌리 부분, 모류 부분은요. 거의 다 두피에 누워서 자라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볼륨 매직을 했을 경우에는요. 뿌리 볼륨을 아무리 많이 살려놔도 생각만큼 잘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볼륨 매직을 했을 경우에는 고객이 생각했던 그러한 스타일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그 볼륨감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볼륨 매직으로 곱슬기를 피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원래의 곱슬기를 살려서 조금 더 포인트적인 느낌을 주면서 좀 더 깔끔하고 사이드 부분에 이 부피감을 줄여줘 버리면 훨씬 더 라인이 깔끔하면서도 파마를 한 듯한 느낌의 이 웨이브를 살려서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곱슬기 때문에 부피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과 그리고 백라인 부분을 조금 더 슬림하게 빼버리고요. 그리고 윗부분에서 원래의 곱슬기를 그대로 살려서 조금 스타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세미 투블럭 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세미 투블럭 같은 경우에는 아랫머리와 그리고 윗머리를 분리시켜서 따로 연결하지 않는 스타일을 우리가 세미 투블럭 또는 하드 투블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투블럭을 진행을 하실 때는 고객의 얼굴형이라든지 또는 모량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파팅을 나눠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모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곱슬기도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파팅을 나눠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윗부분보다 사이드 부분은 오히려 또 반대로 곱슬기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량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더 차분한 느낌이긴 하지만 오버존, 윗부분에서의 이 곱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둥근형이기 때문에 굳이 아랫부분 파팅을 나누실 때 낮게 설정할 필요 없이 템플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 부분을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요. 웨이트의 위치에 따라서 높낮이를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 고객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곱슬기도 심하시고 모량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백 포인트를 기준으로 라운드 파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템플을 기준으로 수평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백라인 같은 경우에는 백 포인트를 기준으로 라운드, 스마일 라인으로 파팅을 나눠서 아랫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버티컬 섹셔닝으로 해서 인컷.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랐을 때 손의 모양이 이렇게 끝선이 앞쪽으로 당겨지고 내 손등 안쪽이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컷이라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위의 길이가 길고 아래 길이가 짧게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네이프 라인, 목선 라인에서 인컷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두상이 오목하게 들어간 만큼 내 손의 모양도 똑같이 기울여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트선의 라인은 레이어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밑선에서 레이어를 표현하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고 목선 라인이 가벼우면서도 날씬해 보일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윗부분에서는 현재 곱슬 라인을 조금 더 이제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면서 볼륨감을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인 레이어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부피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이드 부분에서도 부피감을 죽이기 위해서 버티컬 섹션으로 스퀘어, 레이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스퀘어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앞머리, 탑과 앞머리 부분은 조금 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앞머리 현재 라인을 그대로 살리는 비대칭 라인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사이드는 템플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백라인 같은 경우에는 백포인트를 기준으로 양쪽 템플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스마일 라인으로 라운드로 파팅을 나눠 보았습니다. 현재 이 사이드에서는요, 버티컬 섹셔닝으로 스퀘어로 그냥 진행을 하실 거예요. 대신 이때 밑선에서의 길이가 3cm에서 또는 5cm 이상을 넘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레이어 진행을 하실 때 밑선 사이드 라인에서 스퀘어로 진행을 하시면서 조금 타이트한 느낌을 가면 갈수록 좀 더 짧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곱슬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컷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끝선이 좀 지저분한 느낌이 표현이 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곱슬머리 커트하실 경우에는 블런트로 잘라주시는 게 오히려 끝선을 깔끔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햄라인 부분에서 사이드 포인트 부분이 얼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길이로 커트를 진행을 해놓더라도 이 사이드 포인트에 있는 길이가 모발이 얼굴 앞쪽으로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얼굴 옆측에서의 얼굴 폭이 조금 더 좁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부분을 커트를 진행을 하시고 난 후에 얼굴 앞쪽으로 햄라인 라인 쪽으로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 사이드 포인트의 길이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코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쪽으로 당겨서 구렛나루 길이는 살리고 이 사이드 포인트의 길이를 정리를 해주셔야지만이 얼굴 앞쪽 라인으로 튀어나온 길이가 없어지면서 얼굴 라인이 조금 더 넓어 보이면서도 훨씬 좀 밝아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드에서 버티컬로 길이를 설정하시고 난 후에 밑선 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사이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라인 기준 정라인에서는 버티컬 섹셔닝으로 진행을 하지만 나머지 백사이드 라인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 버티컬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요. 사이드 쪽으로 갈수록 또는 밑선 라인이 일정하고 타이트한 느낌이 조금 더 약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백사이드 라인도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는 첫 가이드만 버티컬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백사이드 라인으로 가실 때는 사선 섹셔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조금 더 라인을 슬림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백 네이프 라인에서 인컷으로 진행한다고 했었죠. 이때 내 손의 모양을 일부러 내 손끝을 앞쪽으로 막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상에 오목하게 들어간 만큼만 손을 기울이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가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자르지만 기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내가 손으로 모발을 잡고 자르는 게 조금 더 불편하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싱글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백라인도 마찬가지 다 진행을 하시고 나면 밑선 라인 사이드와 연결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밑선 라인 어느 정도 다 길이 커트선을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다 자르시고 난 후에 밑선 라인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선 라인 정리를 통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을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탑 부분과 그리고 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사이드를 진행을 하시기 전에 밑선 라인과 그리고 윗머리가 아랫선에 떨어졌을 때 이 모발의 위치를 설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세미토블럭으로 갔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모발 라인에서 2분의 1 지점 또는 3분의 1 지점으로 모발이 떨어질 수 있게끔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우리 모델분처럼 곱슬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길게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왜? 샴푸를 하고 나면 원래 곱슬기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처음에 잘라놨던 길이보다 다시 어때요? 올라가면서 좀 더 짧은 느낌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처음 라인 설정하실 때부터 3분의 1 지점 또는 2분의 1 지점에 맞춰서 싹둑 자르고 나면 내가 설정했던 라인보다 더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드와 백라인 설정을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 지점보다 조금 더 길게, 그러면 3분의 2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밑선 라인을 먼저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는 수평 라인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밑선도 똑같이 수평으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대신 이때 앞머리 부분, 템플 라인에서 앞머리는 따로 빼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앞머리 설정할 때 템플 라인에 있는 모발을 짧아지지 않게끔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라인은 우리가 파팅을 라운드로 나눴던 것처럼 똑같이 라운드로 밑선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반대편 사이드 진행하실 때도요. 템플 라인 수평 부분에서 우리가 투블럭 라인으로 나눴었죠. 대신 앞머리 부분은 잘리지 않게끔 따로 빗질해서 넘겨두신 상태에서 똑같이 수평으로 내려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밑선 라인을 설정하고 나니까 어때요? 곱슬기 때문에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밑선 라인을 설정할 때 원래 우리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 위치점보다 조금 더 길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선 라인이 설정이 끝나고 나면 사이드 부분은요. 버티컬 섹셔닝으로 밑선 라인 설정했던 거에 맞춰서 스퀘어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 밑선 라인 설정했던 부분 길이가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사이드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는 스퀘어 버티컬 섹셔닝으로 스퀘어로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라인은 골든 포인트를 기준으로 피봇 섹셔닝으로 인 레이어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처럼 우리 모델분처럼 곱슬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층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이드에서 버티컬 스퀘어로 진행했듯이 섹셔닝은 피봇 섹셔닝으로 가시고요. 모발을 잡을 때 이 손 모양은 그냥 그대로 자연과 90도로 해서 스퀘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끝선이 살짝 뾰족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부분만 제거를 하고 끝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곱슬기가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층을 너무 많이 내버리게 되면 오히려 부피감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위에서의 길이감을 살려주면서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모발을 눌러주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부수수함을 조금 더 약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사이드와 백 라인은 커트가 다 끝난 상태이고요. 마지막 남은 부분은 탑 부분이죠. 탑과 앞머리 부분.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앞머리 라인을 왼쪽으로 넘기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넘기면서 앞머리 라인이 조금 더 비대칭의 라인의 느낌이 표현하면서 탑에서의 이 곱슬기를 그대로 살려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비대칭 라인을 진행을 하실 때는 앞머리 폭, 템플 라인에서 나머지 모발들을 한꺼번에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마를 기준으로 모발을 디렉션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가르마 쪽으로 당겨서 자르시게 되는데 이때 손 모양과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 같은 경우 우리가 모발을 들어서 자르게 되면 모발이 떨어졌을 때 앞머리의 층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지금처럼 곱슬기가 있으신 분들은 층을 많이 내버리게 되면 끝선이 더욱더 가볍게 표현이 되면서 부스스한 느낌이 더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무겁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부스스하고 가볍게 끝선이 날리는 느낌이 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각도는 낮추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손의 모양이 지금처럼 스퀘어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층이 나게 돼요. 그래서 각도는 다운시키고 손의 모양도 스퀘어가 아닌 인의 모양으로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앞머리의 끝선을 조금 더 무겁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머리를 떨어뜨려 놨을 때 끝선이 굉장히 지금도 가볍죠. 이전에 층이 좀 많이 나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끝선이 무겁게 표현한다고 했지만 길이가 많이 짧아지지 않은 관계로 끝선이 가볍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밑선 라인을 다시 무겁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들어갈 텐데요. 이때는 가로로 사선으로 가르마 쪽으로 당겨줍니다. 대신 각도는 버티컬로 잡았을 때보다 최대한 더 다운시킨 상태에서 끝선 라인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보다 어때요? 앞머리 라인 떨어지는 끝선 라인이 조금 더 무겁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나서 사이드 부분과 탑 부분 길이 층 연결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다시 탑을 기준, 정중선 라인을 기준으로 버티컬 라인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시게 되면 사이드 부분과 탑 부분의 길이가 차이가 조금 더 나겠죠. 이때 튀어나온 모발들을 한꺼번에 다 자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끝선에서 뾰족하게 나온 부분만 살짝씩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용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을 들어서 잡았을 경우에 항상 튀어나오거나 코너진 부분은 다 제거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걸 제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지금처럼 앞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독립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탑 부분과 그리고 사이드 부분, 모발을 다 연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는요. 베이스 커트는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질감 처리를 하고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텐데요. 현재 이 상태에서 숱이 많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조금 빼주셔야지만이 조금 가볍게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질감 처리를 할 때 틱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질감 처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틱닝을 이용하실 때도 모발을 잡고 자를 때 뿌리 중간 끝 여러 번 찢게 되면요. 오히려 뿌리에서 치게 되면 양감이 빠지지만 중간이나 끝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양감보다는 모발의 끝선에 가벼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더 부스스하고 부하게 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끝선까지 질감 처리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발을 잡았으면 아예
뿌리에서부터 뿌리 부분만 틱닝을 들어가셔야지만이 양감이 빠지고 모발 끝선이 부스스하고 좀 지저분한 느낌을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한번 빼고 다시 뿌리에서. 이때 틱닝을 들어가실 때 내가 첫 섹셔닝이 이어 포인트 라인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다음 섹셔닝 들어가실 경우에는요. 내가 처음 틱닝 처리를 했던 부분과 겹치지 않게끔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 틱닝 부분이 겹쳐지게 되면 겹쳐진 그 중간 부분은 모량이 더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양감의 밸런스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틱닝 처리하실 때도 섹셔닝이 각각 따로따로 겹쳐지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선 라인에서도 뿌리의 양감을 빼고자 할 때 기장이 짧으면 우리가 핀셋 처리하고 들어가기도 불편하죠. 그리고 모발을 잡고 또 틱닝이 들어가는 것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 빗살 끝부분을 핀셋처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서 모발을 살짝 젖혀줍니다. 그렇게 되면 빗으로 모발을 젖히게 되면 아랫부분 어때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모발들이 이렇게 훤하게 보이죠? 그러면 위에 빗이 지나간 자리, 그 부분에서 뿌리 부분에서만 뺍니다. 틱닝의 끝선을 이용을 해서 뿌리 부분에서만 찝고 빼고 찝고 빼고 찝고 빼고 찝고 빼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핀셋을 처리하지 않고 또는 일일이 모발을 잡지 않아도 뿌리 부분에서 내가 정확하게 질감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질감 처리를 하실 때도 우리가 샵에서는 일명 대충대충 막 틱닝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감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틱닝 질감 처리를 하시고 나서 좌우 또는 모발 끝선 라인들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무거운 부분과 가벼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가벼운 부분은 더하게 되면 어때요? 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가벼운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무거운 부분을 조금 더 질감 처리를 해서 모발 끝선의 가벼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직접 안쪽에 모발을 만져봤을 때 이 양감을 조절해가면서 질감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인 부분과 윗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발 중간이나 끝선에는 질감 처리를 많이 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뿌리에서만 양감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커트는 전체적으로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 원래 가지고 있는 모발 색 자체가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어때요? 좀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기본 5레벨 정도의 갈색 컬러로 전체적으로 한번 도포를 하고 나서 컬러를 체인지 시켜서 스타일링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모제 레벨은 5레벨로 갈 거고요. 원래 모발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너무 밝아지게 되면 곱슬기가 있어서 오히려 더 부피감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밝지 않고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레벨이기 때문에 굳이 투터치 들어갈 필요 없이요. 최대한 뿌리 가까이까지 발라서 원터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5레벨이기 때문에 굳이 뿌리 부분은 뭐 1cm 정도 뜰 필요 없이 빗질을 하면서 최대한 뿌리 가까이 도포해서 그냥 원터치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현재 염색이 다 도포된 상태이고요. 열 처리는 10분, 자연 방치는 15분, 총 타임 25분 후에 샴푸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샴푸를 다 끝내고 나온 상태인데요. 우리 모델처럼 곱슬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타일링 마무리를 지을 때 일단 물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물기를 말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곱슬머리에서 우리가 드라이기를 너무 건조시켜 버리게 되면 오히려 모발이 더 푸석푸석하게 돼요. 더군다나 우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곱슬기들 그대로 살려서 스타일링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드라이기로 바짝 말리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말릴 부분은 라인 부분, 그리고 사이드 부분은 살짝 말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탑을 제외한 앞머리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곱슬기가 좀 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끝선이 일률적이지 않고 되게 고불고불 끝선이 다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는 드라이기로 이제 롤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피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모델이 집에 가서 손질을 했을 경우에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롤을 많이 만져보질 않기 때문에 손질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류가 왼쪽으로 휘면서 끝선이 휘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넘기는 방향이 아닌 머리를 말리실 때는 반대 방향으로 손 빗질하면서 머리 말릴 때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넘기면서 머리를 말리게 되면 곱슬기가 일시적으로 펴지죠. 네. 그래서 반대편으로 먼저 말려놓고 나서 다시 원래 넘기는 방향 쪽으로 말리게 되면 지금처럼 끝선이 휘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앞머리 부분과 그리고 사이드 그리고 밑선 라인 부분만 머리를 말리고 진행을 할 텐데요.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곱슬기 이제 길이가 잘려지면서 곱슬기가 어느 정도 펴졌어요. 보시게 되면 처음에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땠어요? 굉장히 부피감도 많이 살아있으면서 부하게 떠서 라인이 이쁘게 표현이 안 되었지만 지금처럼 이제 샴푸를 다 끝내고 난 후에 와서 조금 더 라인을 아래쪽으로 연결해서 빗질을 해놓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고 구불거리는 그 곱슬기가 아닌 살짝 볼륨감만 형성되는 그런 라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를 말리실 때도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는 게 아니라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서 드라이기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손빗질을 동시에 하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두피 부분과 그리고 모발도 마르면서 옆 사이드 부분이 조금 더 차분하게 연출이 되어서 정면으로 봤을 때도 사이드 부분이 부피감 있게 이렇게 방 뜨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게 떨어지면서 사이드 부분을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부분 지금은 살짝 말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 탑 부분은 원래 가지고 있는 곱슬기를 그대로 살릴 거기 때문에 탑 부분은 머리를 말리지 않고요. 앞머리 부분만 내려놓은 상태에서 원래 넘기는 방향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툴툴툴 털면서 말리실 때도요. 그냥 뿌리 부분만 터는 게 아니라 모발 끝선을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살짝씩 당기면서 머리를 말리시게 되면 곱슬기가 일시적으로 펴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롤을 이용해서 드라이를 한 것처럼 깨끗한 느낌은 없지만 좀 더 자연스럽고 곱슬거리는 느낌을 조금 더 스트레이트한 느낌으로 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곱슬머리는 머리 말리실 때 뜨거운 바람보다는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조금 더 건조한 느낌을 없애서 부스스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을 연출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반대편으로 말렸다가 원래 넘기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넘기게 되면
아까는 끝선이 굉장히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표현이 됐지만 지금 반대편으로 말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넘기니까 끝선들이 어때요? 조금 더 곱슬기가 펴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끝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이렇게 앞머리를 방향성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난 후 원래 곱슬머리는요. 그냥 그대로 내려두세요. 오히려 이 곱슬기가 펴지지 않게끔 손을 이용해서 지워주세요. 주먹주먹 쥐면서 주물주물. 그래서 곱슬기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펌을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웨이브보다 원래 살아있는 웨이브를 그대로 표현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탑 부분은 원래 곱슬머리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사이드 부분은 살짝 다운시켜서 눌러주시고 그리고 백 부분도 마찬가지. 백 부분도 지금 따로 드라이를 하지 않고 머리를 말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백 라인들도 굳이 머리를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릴 필요 없이 충분히 핸드 드라이와 그리고 타월 드라이를 이용해서 물기를 최대한 없애주신 후에 마찬가지 아래에서 위로 업시켜주는 느낌으로 주물주물 해주시게 되면 원래 곱슬기가 조금 더 살아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 건조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곱슬기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끝선이 좀 부스스한 느낌도 나고 건조한 느낌이 많이 나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왁스 손질을 하실 때 에센스나 또는 소프트 왁스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좀 더 끝선이 부스스하고 좀 지저분한 느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말릴 부분 조금 더 말리고요. 그리고 나서 왁스, 소프트 왁스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머리를 다 말려놓은 상태고요. 이제는 에센스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를 바르실 때도요. 곱슬 라인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굳이 손빗질을 하실 필요 없이 표면에서 모발을 구겨주는 느낌으로 웨이브 있는 부분은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라인, 사이드라든지 또는 앞머리 라인은 항상 마지막에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웨이브 라인은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업 시켜주는 느낌으로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원래의 곱슬기를 포인트로 투블럭 스타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곱슬머리를 이용해서 세미 투블럭 라인으로 원래의 곱슬을 살려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Been thinking about us, and you know I ain't good at this stuff, but these feelings piling up won't give me no rest. This might come out a little crazy, a little sideways, yeah maybe. I don't know how long it'll take me, but I'll do my best. You'll be my soft and sweet, I'll be your strong and steady.